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강하나의 영화 음악 공간, 화요 영화 음악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월을 맞이해서 그동안 화요 클래식으로 여러분을 화요일에 찾아뵀다면 이번 주 이제부터 화요 영화 음악 공간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볼까 합니다. 제가 클래식 데이트 강민선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런칭하면서 이번 화요 클래식 시간을 이제 다른 영화 음악 시간으로 개편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화요 클래식 들으려고 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화요 클래식을 할 줄 알고 잠잘 준비를 했는데 미처 영화 음악을 한다니 이거 잠을 자야 하나 자장가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잔잔한 영화 음악도 있으니까요. 그 영화 음악에 심취하시면서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2014년의 1월에 또 첫 번째 화요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참 많이 쨍쨍하고, 햇볕도 고개를 내밀고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 좀 약간 날씨가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한파가 또 한 차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모두들 너무 날씨 겨울에 비해 따뜻하다 해서 옷 안 챙겨 입지 마시고요. 두둑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는 못 뵀는데 어제 애국전선 녹음 뒤에 청취자들 몇 분과 함께 정모식으로 이제 디프리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서 책상 위에 봤는데 저희 경화님께서 또 이렇게 녹차 티백을 제가 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유자차나 또 티슈도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가 그 두루마리 휴지로 코를 푼다는 게 너무나 안쓰럽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티슈로라도 그 코를 풀어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도움도 정말 저희 방송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이런 도움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그런 기쁨이고 또 감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또 괜시리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영화 음악 시간 여러분들과 화요일을 꾸며보도록 할 텐데요. 앞으로 영화 음악 시간은 제가 또 독재자인 제가 음악에서 있어서는 독재자인 제가 선곡을 미리 해놓고 오긴 하겠지만 또 듣고 싶은 영화 음악이 있으시거나 다음 주에 이 영화 음악 꼭 듣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신청곡 받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또 제 멋대로 강하나 멋대로 영화 음악 선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 영화 음악 들으시고 주홍글 씨의 Only When I Sleep, 네, 고인이 되신 배우 이은주 씨가 부릅니다. 네, 주홍글 씨의 OST Only When I Sleep, 고인이 되신 배우 이은주 씨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네, 이은주 씨의 목소리로 만나봐서 그런지 더더욱 이 노래가 절절하게 들리는 듯한데요. Only When I Sleep은 정말 이은주 씨뿐만 아니라 기존의 많은 뮤지션들도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 영화 주홍글 씨의 수록곡으로 이제 원곡 자체도 좋지만 이 배우 이은주 씨의 목소리를 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이은주 씨의 Only When I Sleep이 노래를 이은주 씨가 잘해서 너무 파워풀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노래와 어울리는 그 이은주 씨만의 허스키한 그런 보이스, 그 감정,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상상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더 몰입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은주 씨의 유작인 주홍 글씨를 이렇게 처음 볼 때도 그 밴드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이은주 씨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고인이 돼서 그녀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나볼 수 없지만 가끔은 그리워질 때 그녀의 목소리가 담긴 이 Only When I Sleep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 영화 음악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들을게요.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영화의 OST이기도 하죠. 지붕이의 바이올린, 선라이즈 선셋 함께 듣겠습니다. 네, 지붕이의 바이올린, 선라이즈 선셋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영화를 뮤지컬로도 만나 뵈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영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을 잃고 끝없이 방황하지만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유태인 유목민들의 그런 생활을 그린 영화 지붕의 바이올린. 저는 이 영화가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죠. 그래서 정말 옛날 영화인데도 이 시대를 초월하면서도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 언제죠? 제가 대학생 때 그때 국립극장에서 이 지붕의 바이올린을 뮤지컬로 한 작품을 만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영화를 보게 됐는데요. 이 영화도 그렇고 작품도 보면은 뭔가 세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보편적인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정서라는 자체가 뭐 세대 간의 그런 갈등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 자체가 그 우크라이나의 한 작은 마을, 그 유대인의 마을 아나데프카를 배경으로 한 영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우유 가공업을 하는 그 아버지가 5딸을 키우면서 겪는 그런 세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얘기를 담은 작품이기도 하죠. 정말 그런 뭐 아버지, 자식, 또 어머니, 자식, 이런 가족의 사랑은 어느 나라나 어느 세대나 다 똑같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엄격한 아버지와 그의 세 딸의 이야기가 이제 어우러지면서 그런 유태인들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이런 것들 자신의 땅을 잃은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작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방금 들으신 지붕의 바이올린의 OST 선라이즈 선셋 자체도 그 배경과 함께 그 정서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연주 노래인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그 가을의 붉은 노을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뭔가 가을비가 온 대지를 적시고 약간 축축한 그런 느낌의 풍경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같은 약간 안개가 낀 날 이 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여러분들과 백야, 영화 백야의 Say You Say Me 함께 할게요. 네, 영화 백야, Say You Say Me 함께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백야에 대해서 지금,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오래된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 영화가 그 유명한 발레리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의 자전적 이야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바리시니코프는 발레리노에서 영화 배우로 자리매김한 하나의 배우이기도 합니다. 영화 백야가 자체가 이제 이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어떻게 보면은 이 춤의 동작들을 이제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정말 뭐 최고의 그런 춤꾼들 이런 춤꾼들이 춤을 좀 더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춤에 대해서 열정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춤 영화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게 이 영화 배경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시대가 지금 제가 있는 이 시대 2000년대에는 춤 영화 하면은 스텝업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스텝업이 거의 4시즌까지 나왔는데 당시 스텝업을 보면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동작들,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저런 동작들이 나올까. 그리고 뭐 발레와 그런 힙합이 어우러지는 댄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발리 댄스와 이렇게 뭐 각기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어우러지는 듯한 그런 예술로 하나의 또 다른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저런 몸의 예술적인 형태를 낼 수 있을까라고 혼자 감탄하면서 막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뭐 슈퍼스타 K 같은 그런 케이블 방송에서 슈퍼스타 K가 이제 노래, 싱어, 가수를 찾는 그런 오디션 대장정이라면은 이제 뭐 댄싱 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이제 그 춤꾼을 찾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안에도 숨은 인재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희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뭐 지원이나 그런 문화적 토대가 좀 많이 약한 데 비해서는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면서 많이 공연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좀 약간 그런 분들이 현대 무용이나 이런 무용이나 춤을 추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실에 부닥쳐서 자기의 꿈을 접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런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백야에서도 이 방금 들으신 Say You Say Me 라이오넬 리치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노래와 함께 여러분들이 당시 그 영화 백야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떠올리면서 한때 춤에 대해서 열정을 불어 넣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세월에 비껴가서 몸도 늙고 마음도 늙고 정신도 늙고 했지만 이런 자신의 한때 젊었을 때 어땠을까? 내가 젊었을 때 나도 한때 저런 꿈을 꿨었는데 라는 생각들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 백야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춤의 향연을 보여줬던 영화 한 편 만나봤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뭐 화요 클래식을 이제 자체 개편하면서 클래식 데이트의 강민선입니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클래식을 따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도 있지만 이 클래식 공간에 빠진 그 빈 공간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여러분들과 문화다락방을 더 번창하게 더 뭔가 알차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저의 그런 뭐라 할까요? 롤모델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또 제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아나운서였던 지금 또 그분도 고인이 되셨는데요. 네, 고 정은민 아나운서를 떠올리면서 제가 뭐 정은민의 그 영화 음악이 나왔을 때 90년대는 뭐 제가 초등학생이라서 뭐 그렇게 딱히 그 분의 육성을 실제로 이렇게 듣고 잘하지 못했지만 그때 우연히 인터넷 방송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한번 듣게 됐어요. 인터넷에 이제 그 음성이 올라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듣게 됐고 그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2004년 이제 그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 고3 때인가 그때였는데 정말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나름 좀
한 분의 그런 롤모델, 그리고 한 분의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 또 사람으로서 좋아했던 한 분이 떠나가셨다는 것을 그때 이제 느끼면서 굉장히 좀 나름 슬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분의 영화 음악을 이제 간간히 요즘에도 이제 뭐 팟캐스트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뭐 인터넷 사이트에도 많은 분들이 또 추모하시면서 그분의 육성을 남겨놓으신 그 파일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되고 또 다운받아 듣게 되면서 영화 음악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해보고 싶은데, 이 음악을 따로 뭐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볼 수는 없고 문화다락방 안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또 제가 또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꾸며봤는데요. 기존에 뭐 영화 음악 프로그램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 방송사마다도 영화 음악이 많죠. 그래서 각 아나운서들 분들이 진행하시는 그런 영화 음악도 많겠지만, 이제 문화다락방 안에서 날방으로 대본 없는 날방, 유일한 날방, 이런 날방으로 함께 영화 음악 만나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또 들을 영화 음악, 신청곡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선곡을 하기도 했던 곡입니다. 시네마 천국의 시네마 파라디소 함께 듣고 올게요. 네, 영화 시네마 천국 OST 시네마 파라디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음악이 주는 그런 감동이 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르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1989년 그때 개봉이 됐다고 하죠. 정말 옛날에 개봉이 됐는데 저는 이 영화를 20대 때 봤어요. 그래서 20대 때 보고 처음에 딱 이 영화를 제가 2번 봤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뭔가 지루하고 그냥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별 다를 게 없다. 뭐가 명작이라고 하는데 그냥 한 남자의 일대기가 그려진 그런 평범한 영화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를 2번째 제가 접하게 됐을 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뭔가 놓치면서 그냥 하나의 스토리에 집중해서 봤다면, 지금 그 다음에는 그 영화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들, 그리고 그 알프레드와 토토와의 세대 간을 초월한 그런 우정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롭게 다가왔다는 것을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는 이 토토와 알프레드로 어떻게 보면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어린아이와 할아버지의 그런 우정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토토의 일대기를 그려진 영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신의 토토가 나중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영화가 그려지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정말 저는 이 시네마 천국이 작년에 다시 재개봉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재개봉판을 한번 또 보고 싶었는데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 작을 다시 재개봉된 작은 볼 수는 없었는데, 다시 예전 영화를 여러분들과 방송 준비를 하면서 몇 장면 스티커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있죠. 그런 청소년들이 극장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를 보는데, 영화에 집중 안 하고 막 그 영화관 안에서 담배 피고, 이제 영화관 안에 시끌게 떠들고, 이렇게 손장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장면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화관이 지금과는 많이 다른 그런 문화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담배도 피면서 또 영화가 하나의 그냥 자신들의 그런 조용하게 영화 관람을 하는 지금의 영화관이 아니라 좀 이렇게 푹 이렇게 털어놓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신의 그런 욕망들을 다 분출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봤을 때 조금 약간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집중해서 안 보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2번째 보게 되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흘러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영화관에서
뭐 서로 모여서 키득거리고 담배를 피고 떠들고 이런 모습이 하나의 그런 자유로운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고, 영화와 함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토토가 알프레드를 통해서 이제 영사 기술을 배우죠. 그리고 자신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연인과 헤어지게 되면서 또 35년 후에 또 그 연인과 새롭게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저는 첫 번째는 뭐 거기서 이렇게 집중해서 못 봤을 때는 몰랐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 토토가 이제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졌던 연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랑했던 연인인 헬레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토토는 아니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장면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과거에 대한 향수, 그리고 참 그런 것들 있죠. 내가 앉아있을 때, 뭐, 이번에 종영된 그 응답하라 1994 자체도 이제 뭐 하나의 결혼식장 비디오를 통해서 서로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 과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과거의 추억은 영원히 정지가 되어 있다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 이런 내 과거들을 하나의 일대기로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봤을 때 다들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한 편의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2013년, 14년 지금 문화다락방에 있는 이 문화다락방이라는 영화 한 편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어서 OST 한 곡 듣고 올게요. 영화 데브 갓파더의 메인 테마 함께 듣고. 네, 영화 갓파더 메인 테마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영화 대부는 실제 그 마피아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장에서도 실제는 그 마피아들이 민감하게 촬영 감시를 하는 등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약간 마초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남자분들이 좋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약간 이런 마초적인 남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남자 냄새, 수컷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풀풀 나는 그런 영화들을 이제 많이 좋아 안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어느 때부터 막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본능적인, 원초적인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얼마 전에 저희 느와르 작품식의 우리나라에서도 신세계 영화가 이제 절찬리에 상영이 되고 흥행을 이뤘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영화도 보면서 혼자 막 보통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데 혼자 너무 재밌었다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 무간도 영화도 그렇고 이렇게 약간 볼 때 좀 뭔가 암울한 약간 그런 영화 보면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이렇게 먹먹함? 그런 것들이 있던 것 같은데, 좀 초월을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마초적인 그런 영화를 보면서 조금은 담담하게 봤던 영화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영화 데뷔에서 그 배우 말론 블란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초적인 이미지, 모터사이클, 스포츠카, 청자켓, 반항 이미지,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그 배우, 말론 블란도. 이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저는 오히려 남자가 이제 마초적인 것보다는 여자가 좀, 이렇게 마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자가 좀 남성성을 갖고 있는 여자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느 길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정말 저 멀리서 되게 예쁘신 분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쁘다는 게 정말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이런 예쁜 게 아니라 딱 봐도 너무나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여자분이 걸어오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한참을 넋을 잃고 남자가 여자한테 홀린 마냥 쳐다본 적도 있었는데, 약간 저는 그런 여자분들께서 약간 좀 강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섹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자분을 보면은 너무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가죽 자켓 쪄 있고 막 모터사이클 그런 여자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느낌의 또 이 말론 블란도가 이 마초적인 느낌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작품이 바로 또 영화 대부에서 보여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가의 말말말이 있었죠? 우리 영화 속의 이야기들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화 속의 그 이야기. 사람들을 볼 때 세세한 것에 신경 쓰기 때문에 그들의 개성을 알 수 있어. 그게 날 동요시키고 날 혼란스럽게 하고 언제나 그리워하게 만드는 거야. 너도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는 없어. 왜냐면 모두 다 각기 아름다운 개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난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잊지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그들은 각자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너 역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는 없어. 끝난 건 끝난 거라고 하더라도. 네, 영화 비포 선셋의 영화 속 그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들을 곡 영화 비포 선셋의 OST A Waltz for a Night 함께 들을게요.